자, 1강입니다. 여러분들 주제 보시면 회전운동과 강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선다형 문제를 묶을 때에는 기본적인 강체에 대한 운동 법칙과 회전운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선다형 문제를 묶어본 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단답형으로 문제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본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 정리 먼저 해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면은 얘를 갖다 보는 순간에 회전운동에 대한 조건들을 보니까 각속도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각가속도에 대한 표현이 있고 정지, 회전한 각도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이미 조건이 4개가 붙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때 항상 강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 운동을 갖다 전부 다 각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전환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그대로 등각가속도 운동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미지수만 혹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등각가속도 운동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변위를 우리가 알다시피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처음 속도, 시간, 변위, 가속도 4개에 대한 어떤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알고 있는 것처럼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EAS라고 쓰는 여기 있는 얘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가속 운동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특별히 얘를 우리가 회전과 관련된 운동으로 싹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는 변위 대신에 각변위가 주어진 것 뿐이고요. 여기는 처음 속도 대신에 처음 각속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대신에 등각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각가속도가 주어진 것 뿐이겠죠. 그럼 마찬가지 쭉 똑같이 미지수만 그대로 변환시켜주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써보면은 나중 각속도는 했고 얘가 처음 각속도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때 얘를 매칭을 시켜보시라고요. 똑같이 얘 보면은 2 곱하기 각가속도에다가 각변위 그 다음에 얘가 나중 각속도의 제곱 처음 각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매칭을 시켜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러면 문제 갖다 보니까 처음 각속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각가속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중 각속도가 0이 되는 거고 회전하는 각도라고 하는 표현은 각변위를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냐 봤더니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시면 2 곱하기 여기 있는 각가속도는 얘가 느려지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속도와 반대 방향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그 개념 강의 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각도를 전부 1차원상에 배열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각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었을 때 여기는 얘가 오른쪽 간다 왼쪽 간다 속도 대신에 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봤을 때는 얘 자체가 그냥 각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오메가 제로에서 얘가 멈춰버렸다 그랬죠. 정지.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각변위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각가속도는 뭐니까 왼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느려지게 하는 거니까 2 레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각변위가 하나 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 각속도가 0, 처음 각속도가 40이었죠. 그래서 40 레디안 퍼 세크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질문에서 요구한 게 요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델타 세타가 계산해 보시면 얘가 4가 되고요. 여기가 봤을 때 1600이 되니까 얘가 400 레디안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 나와 있는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되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각도 또한 하나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선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반지름이 서로 다른 요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구동축이 있는 서로 다른 구동축이 있는 바퀴 운동에 대한 얘기이지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바퀴 A가 정지 상태로 출발해 가지고서 2분의 파이 레디안 퍼 세크 제곱의 각가속도로 증가시킨다 했으니까 등각가속도 운동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놈의 반지름을 갖다가 내가 R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B란 녀석의 반지름이 2R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하기 전에 요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벨트가 미끄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판단하셔야 돼요. A하고 B는 항상 선속도가 같은지 각속도가 같은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여기 있는 요 줄과 얘가 이 벨트로 연결되는 요 둘이 회전수가 똑같아 버리게 되면은 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요 점이 이만큼 돌아갈 때, 요만큼 돌아갈 때 여기가 똑같은 각도만큼 돌아간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는 뭐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이동해야 될 벨트 길이랑 여기서 이동해야 될 벨트 길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벨트는 끊어지게 됩니다. 혹은 이 벨트가 여기서 빠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A란 바퀴하고 B란 바퀴가 어떤 공통적인 물리량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뭐겠죠? 그쵸? 여기 있는 요 줄을 따라 들어온 요 길이가 여기 있는 요걸 딱 풀려버린 요 길이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A 곡선을 따라서 A 바퀴를 따라서 이동한 벨트의 길이와 B 벨트를 따라서 풀려버린 요 길이가 똑같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A하고 B가 보니까 뭐가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접선 방향 속력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벨트가 이렇게 감긴다고 할 때에 요 점의 속력이 V다. 그러면 요 점의 속력도 V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제 풀기 전에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얘에서 알 수 있는 게 R 오메가에서 매 순간순간 R 오메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반지름 B가 1대2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 B가 1대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는 건 A 바퀴하고 B 바퀴의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2대1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필요한 게 매 순간순간 각속도의 B가 2대1이 되다 보니까 각속도의 변화의 B도 2대1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A 바퀴하고 B 바퀴의 각가속도의 B도 2대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A의 각가속도가 2분의 파이다. A의 각가속도가 2분의 파이다. 라고 나오는 순간 B의 각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그렇지, 4분의 파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B의 각가속도는 얼마가 된다고요? 4분의 파이 레디안 퍼 세크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B만 돌아올게요. B를 갖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했으니까 B라는 녀석도 처음에 각속도가 0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최종적인 나중 각속도가 얘가 900 레볼루션 퍼 미닛이라고 되어 있죠. 1분에 900바퀴 회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우리가 시간을 맞춰주고 우리가 레디언 퍼 세크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여기 1분 대신에 60초다. 그 다음에 900바퀴 레볼루션 값이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레디언과 세컨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한 바퀴가 곧 얼마가 되죠? 그렇죠. 2파이 라디안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얼마가 됩니까? 얘가 보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60분의 얘가 보니까 1800 파이 레디언 퍼 세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쓰면 얘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얘가 보니까 30파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걸리는 시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정리를 해봐야겠죠. 시간 물어봤으니까 등각 가속도 운동이다. 처음 각속도 나와 있고요. 나중 거 나와 있고요. 각가속도 나와 있고 시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각 가속도 운동 중에서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얘는 얼마가 된다고요? 얘가 보니까 30파이. 단위 보세요. 단위가 레디언 퍼 세크로 맞춰줘야지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처음 각속도 0이 되고요. 알파 값이 4분의 파이 곱하기 시간 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t 값이 얼마가 된다. 파이 지워지니까 120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2분이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보시면 2번 문항의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등각가속도 운동을 갖다 문제 풀 때에도 어떤 벨트를 연결해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항상 판단은 선속도가 같은지 각속도가 같은지 항상 판단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되 이와 같이 벨트로 연결될 때는 어떻다. 접선 방향, 속력이 똑같아야 된다는 구속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자, 3번 문항은 앞선 문제랑은 좀 다르게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이죠. 여러분들 지금 거의 외우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계속 누차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체가 나오면 항상 강체가 나오면 사실은 토크를 이용한 표현법도 있고요. 물론 그건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운동량이랄지 에너지랄지 토크 자체를 이용한다 할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난해하다 싶을 때는 제일 처음에 제안하는 건 에너지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강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강체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위치가 아니라 거리가 일정한 입자들의 모임을 강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체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부피를 갖는 강체들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얘가 회전축을 내가 잡아가지고서 회전축을 잡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굉장히 수없이 많은 입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물리량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얘가 회전축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각각 여기 있는 중심축에 대한 원운동을 하게 된다.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입자를 잡든지 간에 각속도 값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 각속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물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i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라고 할 때는 엄밀하게는 2분의 1 mi vi 제곱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걸 하나하나 속도를 다 기술하기는 너무 미지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토탈 운동 에너지 값을 어떻게 쓰기로 했었냐면 회전 운동할 때는 여기다가 봤을 때 여기다가 2분의 1 시그마 mi에다가 얘 대신에 우리가 ri에 오메가 i 제곱을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때 이 번호랑 상관없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이 각속도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양을 다시 정리해 보면 2분의 1 시그마에다가 mi의 ri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요 i번째라고 얘기하는 이걸 떠나가지고서 중요한 건 요 ri가 축으로부터 수직거리에 해당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걸로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모양을 2분의 1 i 오메가 제곱꼴로 썼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보니까 문제 갖다 보니까 여기가 고정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모든 입자들의 속도를 다 따지는 건 거의 불가능이잖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막대하고 여기 있는 물체를 나눠보되 한 가지 중요할 건 뭐냐면 이 막대에 있는 모든 분자와 요 물체가 서로 공유하는 값이 누구라고요? 각속도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물체 같은 경우에 내가 물체의 속도를 내가 접선 방향도를 V라고 썼을 때 여기 요 녀석 갖다가 여기 있는 요 길을 L로 써보면 얘 갖다 우리가 L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오메가를 이용한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표현하기가 수월하다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얘가 있고요. 막대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마다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대에 대한 회전 관성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요 토탈 운동 에너지 값은 막대의 회전 운동 에너지와 여기 있는 요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정축이 이쪽에 있을 때 막대 길을 L로 쓰고요. 막대 질량을 세면 스몰 m, 물체를 내가 라지 m이라고 써보면 문자로 썼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막대의 회전 관성, 고정축이 질량 중심이라 요 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ml 제곱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라지 m에다가 요 V제곱을 쓰면 좋은데 얘가 L 오메가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묶어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6분의 1 스몰 m에다가
2분의 1 라지 m에다가 L 오메가의 제곱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스몰 m에다가는 얼마를 집어넣으시고요. 스몰 m에다가는 60g을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는 80g을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는 10cm가 0.1m고요. 여기는 오메가에다가는 20 radian per second을 집어넣으시면 요 에너지 값이 0.2줄이라고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할 때 왜 우리가 자꾸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를 기준으로 보냐면 고정된 축에 대해서 모든 입자 속도가 다 다른데 그 각속도를 서로 공유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속도를 이용한 표현이 조금 더 예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그게 싫은데요. 하나씩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세요. 남들보다 늦게 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답이 여러분들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반드시 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 내용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반지름이 0.25m이고 회전관성이 5인 원판이 뭐 이런 말이 있죠. 사실은 문제 갖다가 지금 보니까 고정된 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중심을 갖다가 지나는 축이 있고 축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축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돌 수 있고 자, 돌 수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하냐면 2N의 힘을 갖다 가했을 때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현재 고정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어느 한 가장자리를 갖다가 접선 방향으로 해서 내가 힘을 갖다 가한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2N의 힘을 가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계속 요 한 점에다 계속 힘을 가고 있는데 여기는 요 점이 출발해서 삥 돌아서 반바퀴만큼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 요 힘이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직선상에서 일반적인 공간상에서 일을 계산할 때는 힘하고 변이 곱을 따지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엄밀한 정의를 따지면 얘 같은 경우에 힘과 변이 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맞죠? 근데 회전운동을 이렇게 매번 다루려고 하니까 요 변이값 찾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이때 우리가 요 일을 약간 변형해 준다 그랬죠. 토크란 개념을 써버리게 되면은 얘를 적당히 변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 갖다가 우리가 토크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각변이 썼었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토크에다가 이런 미소 각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만약의 경우에 물체가 이렇게 있었다. 지금 우리가 1차원 상에서 우리가 물체가 움직이는 요 상황을 갖다 봤을 때 여기다가 내가 힘을 갖다가 가하면 이제 볼게요. 만약에 처음에 얘가 정지하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속도가 V가 됐을 때 이 힘이 내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면 이때 여기 있는 얘 변위하고 힘을 가지고서 운동 에너지 변화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세타라고 하는 각 자체도 하나의 미지수가 어떤 차원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어떤 녀석이 처음 각속도가 0이야. 각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 얘를 우리가 직선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봤을 때 변이가 뭐로 표현된 것뿐이다. 각변인 것뿐이다. 대신 여기서 힘 대신에 이걸 토크로 대체해준다. 이것뿐이죠. 얘와 얘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라고 하는 요 계산법은 물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토크 같은 거 봤을 때 얘가 반지름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에 대한 토크 값이 얼마가 되냐면 R 곱하기 F에다가 얘가 돌아간 각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요 R 값이 현재 얼마냐면은 0.25m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힘이 지금 2N이죠. 그 다음에 돌아간 각이 반바퀴라고 있기 때문에 요 라디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얘가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파이 라디안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쫙 하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게끔 보이는 거죠. 계산해 보면 얘 보니까 0.5파이 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이 값을 대략 3.1 정도로 대략 한 3.1 정도로 계산해 보시면 대략 얼마쯤 나오죠? 여러분들 보니까 대략 한 1.6 얼마쯤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답 중에서는 1번 답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회전운동할 때 자꾸 공식에 입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직선상에서 열심히 다뤘던 그 내용을 각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런 직선상에는 이 공간이다 보니까 각을 설명할 때 이렇게 휘어짐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조금 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눈에 와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원형 토빈의 뭐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 다른 것 말고요. 여기는 얘가 돌림힘이 작용했고 일정한 각도로 회전한다고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복잡한 상황처럼 보이는 사실은 톱니라고 하는 그림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얘가 어떤 얘들이 전부 다 얘가 전부 톱니들이 어떤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20 레디안 퍼 세크라고 하는 얘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얘가 보면은 여기는 뭐 나무 결이 닿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엔 나무에 의한 요 힘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쵸? 나무에 힘이 있을 것이고, 대신에 여기는 요 모터가 얘를 갖다 이렇게 돌리는 거라서 모터가 가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 순간순간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얘가 이렇게 보려니까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 이런 거랑 똑같다. 앞서 했던 거랑 똑같이 각을 하나의 차원을 갖는 걸로 보시면 여기서 얘가 지금 보니까 처음 각속도랑 나중 각속도가 똑같다. 얼마로? 20 레디안 퍼 세크로 똑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은 모터가 가하는 힘, 정확히 말하면 바꿔야겠죠. 각도가 작용하고 있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터가 만든 토크와 그 다음에 나무가 가하는 힘에 의한 토크로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이 똑같은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보니까 1분 동안 어쩌고 나왔는데 이때 각속도 알고 우리가 시간 아니까 20 레디안 퍼 세크에다가 얘가 60초 이렇게 되면은 얘의 각변이가 얼마라고 나오죠? 그렇죠. 1200 레디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 질문이 모터가 톱날의 한 일은 그랬으니까 모터가 한 일은 했으니까 똑같이 얘 있죠? 모터가 가한 토크에다가 각변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보니까 이게 얼마가 돼 있냐면 토크 값이 0.8 나와 있죠. 돌림힘이라고 해서 0.8 뉴턴 미터에다가 곱하기 얘가 1200 라디안이 되겠죠. 그래서 0.8 곱하기 1200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죠? 960줄이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나무에 의한 요 충돌에 의해서 받는 힘은 마이너스 960줄이 되는 것이죠. 일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답이 3번이란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상황만 보지 마시고 얘를 이런 상황으로 그림을 당겨오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6번 문항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토크라고 얘기할 때는 토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위치 벡터하고 여기는 요 힘 이용했었던 힘의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의 모멘트라는 표현이 뭐였었냐면 힘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한 개념이다라고 했던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외적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 3차원 공간상에 끌고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법이 훨씬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근데 2차원상에서 볼 때는 훨씬 제가 잡아드린 방법이 좀 유용할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기준점을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힘점. 자, 기준점, 기준, 그 다음에 작용한 힘점, 그 다음에 힘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기준점과 요 힘점, 요 위치 벡터와 그 다음에 여기는 힘 벡터가 있을 때 여기 요 세 개가 만드는 평행사면형 넓이에 대응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넓이가 바로 토크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토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벡터량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익숙한 게 벡터량은 화살표를 표현할 때 크기를 길이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방향으로 우리가 체크했던 건데 토크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힘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했다 그랬죠. 어차피 크기만 표현하면 되는데 그 크기를 넓이로 표현하고 자 크기를 넓이로 표현하고 그 방향을 요 면이 가리키는 법선 벡터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 토크에 해당하는 즉 우리가 힘으로부터 새롭게 파생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크 계산할 때는 물론 공식에 대입해도 돼요.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빨리 와닿게 하려면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론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고정된 요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갖다가 위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각이 현재 세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내가 0,0이라고 하면 G라고 하는 요 위치 벡터를 어떻게 쓰면 되죠? 5에 대한 G 위치 벡터를 쓰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보니까 H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H의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이렇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갖다 보니까 x, y에서 아래쪽으로 mg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토크라고 하는 요 표현을 r 크로스 f다라고 해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챘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곱해주는 게 내적이고 이렇게 가는 게 외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하고 얘로 표현된다. 그렇죠? 여기 있는 얘하고 얘로 표현돼서 보니까 h의 사인 세타 곱하기 mg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시고 얘하고 얘 했으니까 k 캐럿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크기는 mg의 h의 사인 세타가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k 캐럿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찍혀 있으니까 자 기준점, 그다음에 힘점, 힘 끝점 있죠. 여기 있는 얘로 만드는 평행사변형 넓이에 대응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넓이다. 혹은 귀찮으면은 여기는 O점, G점, 여 끝점에서 요 삼각형 넓이의 2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등적 변형에 따르면 여기 있는 요 평행사변형 넓이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요 사각형 넓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mg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얘 보니까 h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넓이 값이 토크니까 어떻게 돼요? mg h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얘의 단점이 뭐냐면 방향을 한 번 더 고려해야 하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우리가 크기만 단순하게 빨리빨리 찾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걸로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보는 요 의미와 외적의 요 의미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7번 문제에서 조금 더 상세한 계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토크 자체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 R 값이 우리가 얘기하는 모멘트 암이라고 얘기하는 모멘트 8이라고 부르는 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힘점까지 기준점에 대한 힘점까지의 위치 벡터다. 기준점에 대한 어떤 기준점에 대한 기준되는 점 잡는 거예요. 기준점에 대한 여기 있는 요 힘점의 위치다. 위치 벡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R은 기준값이 달라지게 되면 토크라는 표현이 전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보니까 어디에 대항했으니까 아 얘가 기준이구나. 얘가 기준 위치구나. 여기를 기준으로 봐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지금 뭐냐면 요 점이 현재 지금 힘점이죠. 힘이 작용하는 점. 그런 다음에 힘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게 얘가 2, 0, 마이너스 3 되는 점이 있고요. 제가 이 의미로 그냥 대충 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쭉 보니까 작용하는 힘점이 여기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보니까 위치가 0, 0.5,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 점에 요 방향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대충 그냥 마음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려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될까요? 얘가 뭐 오른쪽 X에다 잡아서 예를 들면 방향을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힘을 갖다 보니까 얘 표현해 보니까는 2, 마이너스 3,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기준점에 대한 요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위치 벡터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위치 벡터를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얘에서 얘 빼보면 0.5, 얘에서 얘 뺀 거니까 1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외적에 대한 표현만 살짝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했었으니까 우리가 I, J, K 캐럿에다가 넣으시고 마이너스 2, 0.5, 1 되시고 2, 마이너스 3, 0 되겠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었으니까 이렇게 샥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캐럿에다가 여기 있는 얘 기준에서 보니까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K 캐럿에다가 쫙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가 되죠?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3I 캐럿 플러스 2J 캐럿 플러스 5K 캐럿 이렇게 되고 단위는 뉴턴 미터다. 이렇게 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3, 2, 5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토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얘는 2차원 평면이긴 한데 여기 있는 요 힘과 요 위치 벡터가 만드는 요 넓이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이 전체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라고 하면은 토크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루트이 얼마가 되겠어요? 3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5제곱 되고요. 여러분들 요걸 유닛 벡터로 바꾸고 단위 벡터로 바꿨을 때 토크의 방향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번 문제 답은 1번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계산법은 교수님들 다 약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전공이랄지 분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되 이걸 만약에 평면상에서 기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걸 빨리 끝내시고 이게 잘 안 보인다. 3차원 공간이 나올 때는 이런 외적의 정의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가 강체에 대한 운동 법칙을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체 운동 법칙은 어디에 대응되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F는 MA라는 요 식에 그대로 대응된다.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개념과 똑같다고 했었죠. 뭐냐면은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런데 물체가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하면은 그때 이 녀석이 어떻게 가속될 것이냐를 따지는 게 운동 법칙이라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질량 대신에 회전 관성이 힘 대신에 R자 토크가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각가속도가 붙는다. 이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고정된 축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법칙은 우리가 토크, 타우 값은 I 알파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앞서 가지고서 본질적으로는 여기 있는 얘로부터 얘를 유도할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축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F는 MA로 문제를 푼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토크란 개념을 쓰면 간결해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여기는 제가 보니까 반경이 1m고요. 자, 질량이 M인 녀석이 있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얘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봤더니 여기는 얘가 20 레디언 퍼 세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얘가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 얘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서 최종 상태가 지금 보니까 오메가 값이 40 레디언 퍼 세크가 됐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느 한 점에다가 힘을 갖다 갈 때, 접하는 방에 힘을 갈 때 얘가 이렇게 돌고 점점 빨라지려면 힘을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상황은 이러한데 우리가 법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요걸 넘어오기 전에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고정축에 대한 중심축이죠. 축에 대한 요 디스크의
질량이 가득 차 있는 질량이 있는 요 디스크의 회전 관성은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질량을 라지 m이라고 쓰고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 얘가 2분의 1 mr 제곱이다. 이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자주 빈출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그 구형이랄지 디스크 같은 것들은 조금 외워두라고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갖다 보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회전 관성이 i다. 그리고 얘가 지금 보니까 처음 각속도가 얘가 20이었다. 20 레디안 퍼 세크고 다음 순간에 봤더니 여기 있는 얘가 마치 이런 식으로 오메가 값이 얘가 40 레디안 퍼 세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힘에 대응되듯이 R자 토크를 쓰면 되는 거라서 얘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보니까 얘가 0초일 때고 2초다 라고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법칙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회전 운동에 대한 법칙을 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 정해보면 얘가 I 알파 값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크 값이 현재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 반지름이 1이죠. 반지름이 1이고 힘이 지금 10N이니까 토크 값은 얘가 10Nm다. 물론 방향 원래 설정해줘야 되겠지만 크기를 알면 어차피 내가 방향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가 봤을 때 뭐 정확히 말하면 이 방향과 방향 같기 때문에 크기만 계산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 회전 관성이 현재 얼마냐면은 2분의 1에다가 질량 m에다가 반지름 1m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요 녀석의 각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각가속도가 보니까 2초 동안에 각속도의 변화가 얼마가 돼 있냐면 얘가 20Hz, 20 레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맞습니까? 조심할 거는 여기 요 자리는 각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요 자리가 시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주 복잡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시면 숫자 보니까 2분의 1 m에다가 여기 지금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10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질량이 얼마다? 얘 보니까 2kg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정축에 대한 회전운동 문제는 여러분이 늘 앞에 중간고사 대비 때 열심히 풀어보았던 요 타입과 똑같은 공간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고 얘를 갖고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8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보니까 2kg짜리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힘을 여러 개로 가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보니까 축이 여기는 요 중심을 지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여전히 얘는 앞선 문제와 똑같은 우리가 운동 법칙을 대입해보는 문제이지요. 자, 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고정된 축에 대해서는 얘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간결하다. F는 MA로부터 파생된 개념이긴 하지만 고정된 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보면 괜찮다. 각가속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요 녀석 갖다 보니까 토크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얘기하다시피 토크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번 R 크로스 F로 계속 계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물론 시간이 넉넉하다면 그냥 되게 좋겠지만 시험 볼 때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는 얘를 내가 찾아가야 될 거다. 두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이 토크 값을 우리가 원래 정의인 얘로 가면 좋은데 물론 시간 넉넉하면 좋은데 이것보다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와 얘의 기하학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훨씬 얘가 누구는 적어도 계산할 필요가 있나 없나를 바로 볼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5점을 기준으로 보니까 5점, 힘 끝점, 자 작용점, 힘 끝점 보니까 요 세 개 가지고서 만든 넓이는 얼마입니까? 넓이 값이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토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누구냐? 얘로 만드는 평행사변형과 그 다음 여기는 요점, 요점, 요점 얘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요렇게 만드는 요 녀석이 만드는 평행사변형 넓이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보니까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만든 요 평행사변형 넓이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등적 변형을 할 수 있기를 여기는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토크는
이 녀석과 얘가 만든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야 요 계산이 좀 빨라진다고요.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의 토크를 갖다가 내가 타우 1, 얘의 토크를 갖다가 타우 2라고 할 때에 지금 보니까 힘의 방향이 이쪽인 걸로 봐서 얘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토크 방향이 같구나 라는 걸 알면 얘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얘가 지금 보니까 토크 방향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 다시 한번 끌고 올게요. 자, 토크 1, 그 다음에 토크 2, 그 다음에 회전 관성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지금 보니까 크기가 얼마입니까? 0.5 곱하기 4 돼 있죠? 0.5m에다가 4N이 될 것이고요. 더하기 여기는 얘 방향 물론 선생님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린 이미 압니다. R 크로스 F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얘가 1에다가 요 길이 얼마죠? 요 길에 해당하는 거. 얘가 4니까 요 길에 해당하는 게 얼마죠?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길이가 2가 되고 얘가 1 되니까 요 토크의 크기는 얘가 1m에다가 힘 2N 해주면 2번 힘에 의한 토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원판, 디스크라고 했기 때문에 회전 관성 얼마가 된다고요? 2분의 1에다가 질량 2, 반지름 얼마입니까? 1m의 제곱. 그 다음 알파 값이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알파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죠? 이거 1 되죠? 1 되고 얘가 2에다가 2 되니까 얘가 4 나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레디안 퍼 세크 제곱해 가지고서 각가속도의 크기는 4 레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토크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알고다시피 예를 쓰는 게 좋지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학교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불필요한 계산을 빨리빨리 털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딱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2차 원상에서 딱 보았을 때 아 얘는 별로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하학적 의미를 좀 알고 나면 적어도 계산할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9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